환은요, 뭐 여러분들 제가 수능 개념 강의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환관 출신이었죠. 환관이었죠. 환관인데 원래 출신으로 따지자면 아버지는 생목인이었습니다. 생목인. 원나라 때 그 외국 사람, 이슬람 사람, 서역 사람 이 사람들을 우리가 생목인이라고 했다라고 배웠죠. 아버지가 생목인이었고 정화도 생목인이었는데 생목인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이 영락제가 주체이던 시절 황제 되기 전에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와서 생목인들 막 이제 뭐 죽였겠죠. 그때 정화의 아버지도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하고 그때 어린아이였던 정화는 거세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환관, 내시가 되는 거죠. 환관, 우리 뭐 내시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정화의 입장에서 이 주체는 영락제, 나중에 황제가 된 이 영락제는 아버지의 원수이자 자기의 그 인생을 이렇게 바꿔버린 자기를 환관으로 만들어버린 원수인데요. 그런데 충성을 다합니다.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었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이 사람 능력이 뛰어났다라고 해요. 그리고 환관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환관하면 우리가 흔히 그려지는 뭐 개그 프로그램에서 그려지는 그런 이미지와는 달리 정화는 굉장히 훤칠하고 미남자였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락제의 인정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정씨도요, 이 영락제가 준성이에요. 준성이에요. 그래서 정화가 된 건데 이 영락제 최대의 프로젝트 해외 원정, 이 해외 원정을 정화가 하게 됩니다. 자, 정화의 원정은 빨간주. 그래서 사실은 이 정화 입장에서 이 원수지만 충성을 다해서 인정받고 대업적을 이루게 됩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대선단을 이끌고 어디로 갑니까? 동남아시아, 인도, 서아시아, 아프리카까지 가면서 뭐 했어요? 조공과 책봉의 그런 질서를 확립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빨간주 들어가 줘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 정화에 대해서 우리 지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지도 표시해 주고 갈게요. 일단 페이지 98쪽에 지도 있어요. 페이지 98쪽 지도 보셔야 되는데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8쪽 지도 이겁니다. 정화의 항해로와 명중심의 조공질서. 여기 보면은 명나라 일단 위치 파악하십시오. 원나라의 이 영역을 파악해 두시고요. 명이 있고 조선이 있고 일본이 있고 조선이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조공무역이 있죠. 조선과 조공무역. 이러한 관계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요즘 세계사에서 이 관계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요. 그래서 요 지도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들 교재를 잘 보시면은 일단 무역적인 면을 여기서 좀 체크를 할게요. 명나라와 일본에서 감합무역이 전개가 됩니다. 감합무역은 뭐냐면은요, 감합부라는 게 있어요. 감합부는 이렇게 뭐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그런 표식 같은 건데 반을 딱 잘라서 명나라에서 줍니다. 일본 상인한테. 그럼 이제 나중에 무역하러 올 때 그걸 갖고 와서 맞춰봐야 돼요. 맞춰봐서 맞으면 무역을 하는 거예요. 이걸 감합무역이라고 하거든요. 허가를 해주는 거죠. 허가받은 사람만 와서 이거 맞춰보고 무역하라 이겁니다. 감합무역. 조선은 조공무역이었다라는 점. 몽골은 이제 서로 이제 침입하고 싸우는 이런 관계, 오이라트와도 이제 대립하는 이런 관계가 있었고요. 베트남도 명나라의 조공무역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주로 조공무역이 전개가 되는데 이 조공의 질서를 확대한 게 정화의 항해로입니다. 정화가 배를 타고 나갑니다. 이렇게 동남아시아, 인도, 서아시아의 아라비아 지역, 아프리카까지 이 인도 항로, 이 인도양을 누비고 다니게 되는데요. 서양이 신항로 개척으로 인도양을 다닌 것보다도 60년 정도 이 정화의 원정이 빠릅니다. 서양보다 빠르게 이렇게 바다를 누비고 다녔습니다. 자, 저렇게 다닌 길이 뭐라고요? 일로 와볼게요. 이렇게 보면 조공과 책봉의 질서를 확립하는 과정이었다. 가서요, 쳐들어가서 칼싸움에서 그 땅을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정복하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커다란 배, 길고 넓은 커다란 배를 쫙 몰고 갑니다. 그러면은 아프리카 이런 데선 그런 배 처음 봐요. 막 아프리카 뭐 그런 좀 일부 지역은 막 카누 같은 거 타고 다니는데 엄청난 배 막 나타납니다. 이게 뭐야? 그럼 이제 명나라가 이런 정화가 이제 우리가 이 정도야. 우리나라는 이 정도로 위대해.
그러니 너네 우리나라한테 조공 바쳐. 이런 거죠. 자, 여러분들 조공이라는 건 작은 나라가 큰 나라한테 이제 바치는 걸로 사실은 우리가 그 개념을 이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개념은 뭐냐면요. 당시 이 속 내용은 이거 무역이에요. 무역. 큰 나라, 이 중국이요. 주변 나라들한테 받는 거를 쟤네들이 자기들한테 바친다고 생각했어요. 이 무역인데 사실은 이제 무역의 개념인데 조선에서 자기네한테 보내는 걸 쟤네가 자기들한테 바친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조선한테 보내는 건 베풀어 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물건이 교환되는 거잖아요. 오늘날로 보면 무역을 하는 그런 입장인데 개념이 어떻다? 쟤네가 우리한테 보내는 건 바치는 거, 우리가 쟤네한테 주는 건 베푸는 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게 조공의 질서. 그리고 나서 책봉이라는 것은 이제 책봉한다라는 얘기는 그 지역의 왕을 우리 중국에서 인정해 준다. 그 땅을 네가 다스리는 거 내가 인정해 줄게. 이런 개념이죠. 자, 조공과 책봉의 그런 질서가 넓어지는 것이 정화의 원정이었다. 그런데 이 정화가 다니면서 동남아시아나 인도나 이 해외의 각 지역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 지역에 가면 뭘 팔면 장사가 잘 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정보를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 그래. 이 길로 가면 거기를 갈 수 있고 거기 가서 이거 팔면 잘 살겠구나. 라고 해서 거기 장사하러 가는 사람들이 막 생겨요. 막 사람들이 바다 밖으로 나갑니다. 그들이 이제 화교죠. 화교가 해외로 많이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게 정화의 원정입니다. 그 다음에 서양보다 빨랐다. 서양보다 인도양이 이제 앞섰다. 인도양 항해가 앞섰다라는 것은 우리가 또 앞섬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덕분에 지리학, 항해술 이런 것들이 발전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